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월급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의 재테크 도우미 고세희입니다. 그동안 뜬구름 잡기 같은 재테크 관련 정보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 맞춤 상담실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문을 두드리셔서 재테크와 관련된 모든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평생 월급 만드는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평생 월급 연구소의 한충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월급 연구소 한충희 대표입니다. 한 3개월 만에 방송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를 기억하시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 돈에 관한 고민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 세무, 금융상품 그리고 부동산까지 상담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평생 월급 만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전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동산, 금융, 재테크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전화 오는 동안 잠시 평생 월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평생 월급이란 말만 들어도 뿌듯해지는데요.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평생 월급 누구나 다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된 취지이니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00세 시대잖아요. 내가 가진 돈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이걸 실제로 체험하는 단계가 요즘 2017년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돈을 열심히 모았더라도 은행에 돈을 넣고 야금야금 빼먹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 대안을 갖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도 있을 거고 또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차익형 부동산을 또 어떻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는지 또는 기타 법률, 세무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네, 듣고 보니 평생 월급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금융, 세금, 법률 이런 것들이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은 아주 대표적이죠. 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법은 누구나 알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존의 차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1억짜리 1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을 만드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달 100이나 200씩 뽑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부분, 대표적인 게 연금이 될 수가 있고, 기타 이제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을 금융 형태로 변화시킨 주택연금도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또 세금이나 법률, 살아가면서 또 세 사람의 전문가를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의사, 네, 그리고 법률 전문가, 그리고 돈에 관한 전문가. 그중에 법률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평생 월급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조그만 소송이라도 휘말리게 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은 금전적인 손실이 되기 때문에 노후에 좀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부동산과 금융 또는 뭐 일부 세금에 대해서 금융 관련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보다 더 훌륭한 또 전문가님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니까 이 시간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평생 월급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동산, 금융, 재테크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저는 지금 잠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인데요.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여윳돈 1억 원하고요. 네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기 잠실 주공 5단지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네네. 평생 월급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좀 행복한 분에 속하실 그런 고민이실 것 같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선 조금 많이 애가 타실 것 같은데 맞죠? 그죠?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방법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이게 질문이 간단할수록 대답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지금 주공 아파트 지금 뭐 시세가 얼마나 되세요? 제가 지금 최근에 알아본 거로는 한 14억 정도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좀 팔아서 예전에 좀 작은 집으로 옮기시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팔고 나가려다가 네. 매도가 안 맞아가지고 못 판 게 지금 많이 후회가 돼요. 아, 작년에. 예, 예. 지금 그 뭐 1억 목돈 외로 지금 다른 재산은 더 있을까요? 가용 가능한 예를 들어 투자금이라고 그러죠. 아, 돈이 지금 재산이 없어요. 지금 집에 소득은 그럼 전혀 없나요? 아니요, 지금 남편은 퇴직을 한 상태인데 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한 200 정도는 제가 소득은 있어요. 200 정도는. 예,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기존의 투자 경험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주식은 조금 했어요. 주식은? 예,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는 남양주 쪽에 분양받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받고 판 경험은 있어요. 아, 꽤 오래전 얘기 같은데요. 예. 좀 더 갖고 예, 예. 계시지 왜 또 1,000만 원 받고 파셨어요? 아우, 그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옆에서 팔으라고 하니까 그냥 팔았어요. 겁이 나서 파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일 것 같지만 의외로 잘 좀 보수적인, 많이 보수적인 스타일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라면 사는 주택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이제 주택연금이나 이런 쪽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공 5단지 뭐 현재 굉장히 우수한 상태고 뭐 인근의 마이스 계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뭐 호재는 여전히 불씨는 살아 있거든요. 네, 또 뭐 현재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뭐 좀 더 멋있게 꾸미고자 하는 추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제대로만 된다면 여기가 한 18억대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내가 필요한 시기에 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게 조금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서울시랑 갈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자, 결론을 이렇게 드릴게요. 일단은 집을 작게 줄여서 가시고 남은 차익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는 케이스세요. 예, 그러니까 인근에 혹시 잠실 오래 사셨나요? 그죠? 예, 예, 오래 아무래도 그러면 뭐 그렇다고 서울의 강서 쪽으로 가실 수는 없을 거고, 그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인근에 30평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한 200세대 미만쯤이나 200세대 전후 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고르신다면 인근에 예를 들어 뭐 파크리오 옆에 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게 한 50세대 되는 주상복합이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주 가치는 괜찮아요. 예, 또는 뭐 예를 들어 조금 잠실 본동 쪽으로 나가서 뭐 우성 아파트 4차 쪽인가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눈높이를 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눈높이를. 그렇게 하면 아마 6억대 미만에서 구할 수 있을 텐데 5억에서 6억짜리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고 그죠? 그럼 나머지 현재 예를 들어 14억 정도로 본다면 나머지 한 8억 정도가 남게 되나요? 그죠? 그럼 8억에서 절반 정도를 쪼개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올해 안에 하나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그러면은 얘기 드리면 꼭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너무 올랐는데 내 아파트 이거 팔고 가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주거용 아파트가 예전만큼 오르는 거는 많이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그냥 딱 주거 가치로만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어느 지역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만약에 투자 가치가 있는 쪽, 그러니까 주거용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투자 가치가 있는 쪽까지 고려를 한다면 잠실 본동 쪽 있죠. 저 개인적으로 예. 그쪽을 좀 권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 아. 판단은 더 해보셔야 되겠지만 9호선 라인이 아직 개통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아직은 오를 소지가 일부는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아, 요즘 같은 때 주택 투자에서 내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어쩌면 2017년도 투자에선 잘한 투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예. 결단은 좀 빨리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월 정도면 아마 현재 주택에 대해서 매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민이 잘 해결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2-3424-8300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돈 1억 원으로 해볼 만한 재테크 2가지만 추천 바랍니다.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라고 89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아무튼 질문이 간단할수록 대답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자니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목돈 1억 원으로 해볼 수 있는 재테크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빌라 투자나 오피스텔 쪽에서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형 아파트 투자는 요즘 같은 때 1억으로 투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쪽에서 1억의 소액으로 한 채나 2채 정도를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금융 쪽인데요. 해외 비과세가 3천만 원 한도로 1인당 누구나 다 혜택이 되거든요. 이 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해외 비과세 펀드를 좀 가입하셔서 3천만 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좀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현재 연령대로 봤을 때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개인연금 같은 걸 가입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조금 생각이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 비과세 펀드를 가입하실 때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 러시아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을 좀 보는 이유는 기존에 트럼프와의 현재 밀월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나 원유 가격 상승에 주된 혜택을 보는 지역이 2군데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관심 갖고 이 펀드들 중에서 고르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예, 제가 동탄 이신도시 그 중동탄 지역 쪽에 네네. 노후 대비를 생각하면서 근린 상가를 하나 샀는데 이게 잘 산 건지 해서요. 아, 이미 매매는 완료가 된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해 주시죠, 대표님. 네, 동탄 쪽 상가를 이미 구입하셨네요. 그러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구입하시고 나서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네.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어느 쪽 사신 거예요? 동탄 또 넓잖아요. 그 동탄 이신도시에서 중동탄 지역. 중동탄 지역. 네. 네. 지금 상가면 어떤 상가 사셨는데요? 뭐 지역 근린 상가인데, 네. 네, 얼마 6억 정도? 6억 2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6억 네. 2천 정도요. 네. 지금 뭐 몇 층 받으신 건데 좀 아, 5층.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줘 보세요. 네, 5층 중에서 1층이고 네. 그 소변공원 쪽으로 코너에 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한 뭐 11평, 11.8평 뭐 이 정도 나오고요. 네. 지금 뭐 인근에 뭐 주거 지역 있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그러면? 뭐, 네, 배후에 이제 뭐 한 5천 세대 아, 5천 주거 지역이 세대. 있고 분양받은 상가 앞쪽에 하천도 있고 소변공원도 있고 이렇게 코너짜리고 해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요. 네, 근데 뭐 이미 투자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쿨하게 얘기 드릴까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감이 오는 자리인데, 네. 위치는 좀 짐작이 돼요. 앞에 신내천 있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 신내천 바라보는 쪽에 상가를 구입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강도 좀, 그 냇가도 좀 보이고, 소위 말해서 네. 공원도 있으니까, 수변공원도 있으니까, 근처에 좀 놀러 오신 분들이 내 가게로, 내 세입자 가게로 올 수 있는 네. 그런 좀 멋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네. 제가 짐작하는 게 좀 맞네요. 결론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투자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자면 점수를 제가 볼 때는 B등급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A, B, C로 나눌 때 기준은 이렇게 돼요. 제가 A로 드린다면 향후에 성장 가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6억 2천에 분양받으셨지만 그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또 두 네. 번째는 세입자도 잘 살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6억대 투자를 했으면 연 5%로 놓고 본다면 6, 5, 30, 연간 3천이니까 월 250 정도 세는 내줘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 2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어떤 업종이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네. 부분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이제 A등급을 드리죠. 음. 반대로 C등급은 현재 샀지만 다음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할 때 제가 C등급을 드리고 게다가 임차인도 생각보다는 낮은 임차료를 받으면서 지내야 될 것 같을 때 제가 C등급을 드려요. 그 이제 중간이 네. B등급인데 현재 이 지역 특성으로 보자면 동탄에 길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동탄의 제2신도시의 메인은 누가 뭐래도 백화점 근처거든요. 네. 네, 경부선 뭐 다 지나가잖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2동탄의 모든 길을 다 받고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해드린 지역인데 지금 분양받으신 지역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근린상가로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본인의 그 노후라든가 이런 좀 아름다운 뷰를 거기에 좀 대입을 시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지역 자체가 괜찮아요. 앞으로 이 지역이 병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설 거고요. 인근에 요양시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찌됐건 신내천이라는 수변공원이라는 요소는 누군가는 오게 돼 있는 거고, 근데 번잡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죠. 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풀리시면 뭐 더 좋아지는 건데 그냥 무난하게 사신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고, 다만 세입자 업종은 좀 신중히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분양사에서 세입자 맞춰준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네.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2억 정도가 이제 더 있는데, 이 근처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지금도 여러 번 전화가 와요, 계속. 한번 이제 구입을 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또 추가로 또 더 좋은 게 있다고 연락을 받으신다는 네.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동탄에서 상가 지역에 대한 분양을 고려를 하신다면 누가 네. 뭐래도 백화점 근처 쪽에서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것보다는 세입자가 보기 좋은 쪽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상권이라는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 조언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면 서울 쪽에서 예를 들어 마곡 지역이라든가 네. 또는 굳이 동탄 안에서 고르신다면 백화점 근처, 누가 뭐래도 백화점 근처 계속 강조하죠. 네. 또 하나가 있다면 아예 그냥 서울을 벗어난 하남 미사 쪽에서의 상가 쪽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보자면 위례신도시, 마곡신도시, 그다음에 하남미사 그리고 동탄 네 군데가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위례 쪽으로는 상가는 조금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좀 테마를 봐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마곡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요건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난하고 소소한 소득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4억대 1층 상가가 나을까요? 7억짜리 2층 상가 두 개가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대표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아마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질문하셨거나 아니면 지역이 다른 쪽의 상가를 비교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1층 상가와 2층 상가에 같은 상가를 놓고 보자면 거의 뭐 한 2층 상가 대비로 보자면 1층 상가가 한 2배 반에서 3배까지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7억과 14억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2배로 놓고 본다면 아마 일반 같은 상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답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릴게요. 이거는 호불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을 내고 내가 굳이 2층으로 가야 되겠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하겠냐라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차이가 이런 차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역을 고르신다고 한다면 2층이나 3층 또는 4층 상가를 고르실 때는 지역에서 중심 상권에서 고르신다면 거의 실패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1층 상가를 고른다면 뭐 지역 구분 없이 웬만하면 다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위치는 고르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코너 쪽을 좀 잡으시는 노력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상가 투자는 이렇습니다. 딱 결론 이렇게 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싼 걸 사서 비싼 걸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걸 사서 더 좋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하실 때는 금액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하나의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재테크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 50대 주부인데요. 네네. 제가 지금 목돈 3억 원으로 지금 해볼 만한 재테크가 어떤 네네. 것이 좋을지 지금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목돈 3억 원으로 해볼 만한 재테크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목돈 3억 원. 네,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3억 원 정도로 해볼 만한 재테크로 찾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기존에 투자해 보신 경험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한 4년 전에 네, 합정동 빌라하고 합정동 빌라. 예, 예. 그 1년 전에 서초동 빌라 투자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월세는 좀 받고 계신가요? 그쪽에서? 예, 지금 제가 현재 월세 두 곳에서 한 100 정도 받아요. 100만 원 정도 매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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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뭐 평생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입을 좀 생활비를 확보해 보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그냥 많으면 편하게 좋긴 얘기하시면 한데 돼요. 네.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추가로 한 월 200 정도 더 확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추가로 200이요. 예, 예. 그럼 3억으로 200을 만들려면 5% 정도만 계산해도 연간 1,500, 한 120 정도까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아마 200을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뭐 고려하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투자를 고려하는 지역? 예, 지금 위례나 위례, 네, 하남 미사 쪽을 지금 제가 상가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거든요. 상가 투자. 예, 예.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감 잡았으니까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일단 위례나 하남 미사 쪽을 고려를 하신다면 상가 쪽, 현재 위례 쪽에서는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현재 이제 상가 1년 전부터 상가 이제 계속 분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례에 그런 모든 상가가 잘 되고 뭐 예를 들어 모든 주택이 다 잘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가 한 번 구르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콩 한 번 구르는 게 더 낫고 콩보다는 수박 한 번 구르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은.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나는 똑같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느 지역에다 내 돈을 올려놨느냐에 따라서 3년 후, 5년 후에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운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상가 투자를 지금 고민하신다면 위례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례 지역에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투룸도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다만 조금 다른 상가 투자를 고려하실 때 다른 지역에서 불리한 거는 중심 상가라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일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하남 미사는 위례보다는 상가가
오히려 경기도 쪽인데도 조금은 나을 여지가 좀 일부는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위례 같은 데는 지하철 타고 그냥 강남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 위례 신사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하지만 어차피 개통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남까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20분 안에. 그러니까 중심 상가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건 전망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남 미사 쪽은 경기도 쪽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뭔가 수변공원 어딘가 중심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입지 잘 고르시면 생각보다 좋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지역보다는 좀 다른 지역으로 눈을 좀 돌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나랑 가까운 데서 고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인 건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좋기만 하면야 제주도가 문제겠습니까? 어쨌든 내 돈을 1억을 내서 한 달에 예를 들어 얼마를 벌고자라고 한다면 지역에 대한 편견 정도는 없애는 게 투자의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난 또 다른 지역까지 고려를 하시고 대출을 끼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끼는 거 좀 부담스러우세요 혹시? 좀 그렇긴 한데 뭐 필요하다면 뭐. 네. 왜냐하면 돈 나올 때도 없는데 대출 꼈다 또 꼬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입자 관리만 잘 하시면 조금만 세를 낮춰줘도 월세 나가는 건 금방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월세도 은행 이자보단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볼 만한 투자인 거죠.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제가 지금 3억 중에 네. 1억은 우체국 연금보험이 좋다고 하는데 그걸 좀 가입을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도 해봤거든요. 1억 정도로 우체국 연금보험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노후 대비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1억 정도쯤은 조금 수익률이 답답하긴 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금리잖아요. 답답하긴 하겠지만 연금 좋은 게 뭡니까? 내가 200살까지 살아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연금의 최대 강점이거든요. 고려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월 200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우체국 연금으로 갈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좀 반반입니다. 판단은 좀 시청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뽑아내기 어렵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돈이 나오는 걸 원하신다면 1억 정도쯤은 딱 눈 감고 우체국 연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조금 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상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상가 고른데 이 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결과적으로 지역에 편견 없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고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동산, 금융, 재테크,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문의받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234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반드시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과 확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전문가와 상담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오늘 의뢰하신 시청자분께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사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을 좀 쥐고 있으니까 퇴직금이겠지만 나름 부러워할 만한 위치지만 이제 본인의 고민은 또 속이 타는 거죠. 왜냐하면 또 가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 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특별히 선정을 했고요.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좀 사례가 될 것 같다 해서 이 시간에 좀 집중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오네요. 지금 62세 주부시고 이제 혼자서 좀 이끌어 가셔야 되는 입장이시고요. 투자 가능한 금액은 3억은 있고 한 5억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주로 이제 현금이나 예금 자산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고
이제 모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4억 9천 정도 시세 형성돼 있고요. 이분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죠. 희망상 추가로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서울시 아파트 다 올랐다는데 이 지역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거 팔고 다른 데로 가서 좀 어떻게 해볼까요? 라는 이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뭐 기존의 투자는 이제 무난한 투자인 것 같아요. 분양 아파트 좀 시도해 보셨고 빌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해 보셨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상담자분의 개괄적인 재산 목록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과연 평생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했나요? 네, 뭐 이건 이제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일단 평생 월급은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래도 이제 확보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화면 나가네요. 국민연금에서 일단 5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이건 이제 평생 나오죠. 그 다음에 빌라 투자하신 게 있죠. 거기서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전세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월세를 받고 계시는데 월세로 40만 원 정도 대출 빼고 이제 받으시는 거고 기타 개인연금 30만 원인데 요거는 향후에 20년만 받는 형태라서 평생연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한 이제 그런 케이스. 소위 말해서 한 달에 한 120 정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120만 원이면 이건 안심할 수도 없고 불안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현재 상태인 거죠. 현재까지 확보한 평생 월급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50만 원에 빌라 월세 4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까지 총 120만 원 확보하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평가하시는 재테크 점수가 있죠. 평생 월급 재테크 점수 몇 점인가요? 네, 화면 통해서 이제 별표로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평생 월급 제가 드리고 싶은 점수는 이렇게 화면 나가네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50점. 좀 짜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250 정도는 뭔가 평생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현재 120 정도 확보하셨거든요. 그러면 딱 40에서 50점 사이로 봐야 되지만 그냥 넉넉하게 50점 정도 그냥 드리는데 이제 나머지 50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재테크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주요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평생 월급을 그러면 더 추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신도림에 있는 모 아파트 이제 장점이 있죠. 화면에 나갑니다. 2호선과 1호선 더블 역세권의 전철역 인근이라는 것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어찌됐건 가장 큰 단지입니다. 네, 1000세대 이상이니까 아파트로서도 뭐 투자 가치는 있는 거죠. 단점은 인근에 대림동과 인접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대림동을 혐오하는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대림동 지역은 현재까지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고 특히나 원룸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생각보다 난해한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주변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더디게 된다면 내 아파트도 빛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거주 가치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그냥 중급 정도로 봐야 되는데 언젠가 또 빛도 오겠죠. 지역이 개발이 안 될 수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후 대비 평생 월급을 만드는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오히려 괜찮은 데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어느 정도 서울시 평균 정도는 따라가 주는 아파트예요. 일단 대단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쨌든 1000세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평생 월급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앞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택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아파트가 획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좀 불리하죠. 기존에 책정된 그 상태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언젠가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남는 차익은 자식들한테 준다고는 하지만 내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시세가 너무 올라가도 사실은 주택연금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기타 얘기고. 그러면 이 지역의 현재 이 H아파트는 무난하게 갖고 가시면서도 거주 가치를 만족시키는 아파트고 특히나 현재 입주하신 때로부터 20년 정도쯤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내구 연한이나 기타 재건축에 대한 소재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딱 맞는 지역의 아파트를 고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보유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니까 이 집에서 그냥 70, 80까지 사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의견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평생 월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인데요. 네, 이렇게 저는 좀 대안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우체국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걸로 한 1억 정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서초동에 지금 빌라 투자하시면서 그냥 최소한의 돈으로 투자하신 게 있는데, 이 돈의 일부를 좀 상환하셔가지고 반전세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상가 구입을 시도하셔서 한 2억 5천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하신다면 월 130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총 한 200만 원 정도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총 200만 원이나 확보가 되네요.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맨 마지막에 여유 자금으로 상가 구입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제일 높죠. 뭐 화면에서 아까 잠깐 나갔지만 우체국 연금보험 뭐 간단하죠. 한 30 정도쯤 뭐 받을 것 같고요. 또 서초동의 세입자 뭐 반전세로 전환하게 되면 한 40 정도쯤은 추가로 월 소득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게 굳이 뭐 다른 데 투자해도 되는데 여기다 제 아까운 돈을 넣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빌라의 월세 전환율이 예를 들어 뭐 4%, 5%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예금보다는 2배에서 3배 높아요. 그런데 빌라의 세입자는 어느 정도 내 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내 돈 떼일 염려가 없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보증금 받았으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은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행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투자도 해볼 만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방향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상가 부분인데 저는 화면에서 보이는 이 상가 부분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서울에서 요즘 제일 핫한 지역인데 마곡 지역입니다. 제가 물건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분양 물건이고요. 고민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있으신데 오피스 건물에서 3층에서 4층 상가고요. 마곡역 사거리 코너에 있는 오피스 건물입니다. 총 면적 22,000제곱미터 정도고요. 약 중급 정도 규모 되는 한 14층 규모죠. 네, 해당 호실은 41평 정도로 돼 있는 분양되는 물건인데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이고 뭐 입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은 총 6억 1,900 정도 부가세 별도로 돼 있고요. 임대차 관계는 당연히 분양이니까 현재는 없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월 한 240 정도쯤은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보증금은 4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내 돈이 필요한 투자금은 한 2년 이내로 뭐 처음엔 뭐 10% 계약금만 있어도 되겠지만 2년 이내로 약 2억 1천에서 2억 한 3천 정도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쪽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추천 물건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주요 특징이 세 가지를 제가 좀 빠르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곡, 그러니까 상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역 특성.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 한 번 구르는 것보다는 수박 한 번 구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뭐 지역 사회가 잘 된다고 그러면 모두가 잘 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서울 강남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지역은 또 그중에 따로 있듯이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고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데 동선이에요. 이 동선 부분을 상당히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의 좀 해안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글자로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마곡 글로벌 R&D 도시에서 이 지역에 향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있게 되고요. 현재도 아파트는 이미 다 입주를 끝냈고 분양도 다 끝냈고 입주 올 4월 달에 또 13단지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곡 가장 핫한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마곡역 지하철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는 점 특히나 마곡의 대형 마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스타필드? 네, 뭐 요즘 핫한 지역이니까 뭐 이마트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뭐 백화점 이게 뭉쳐 있는 지역인데 이 스타필드 건너편입니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바로 이 상가가 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특성, 마곡이라는 지역 자체의 인구 유입, 직장인 유입과 주거 인구의 유입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상가 지역으로서도 주거 지역으로서도 상당히 양쪽을 다 만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대형 마트의 건너편이라는 점 그리고 사거리 횡단보도를 끼고 있다는 점인데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로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네요. 여기 이 지역에서 마곡이 조금 그림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것 제가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지역이 보타닉 파크 굉장히 넓은 공원이고요. 이 안에 상당히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죠. 공원, 생태공원까지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을 손잡고 가기 딱 좋은데 이 지역이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 뭐 상당히 많은 인구 몇만 명이 한 5만 명 들어오나요?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가 대형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요 블록 요렇게 자체가 기업들이 감싸고 있는 구조고 그 가운데 공원이 있게 되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되고 이 근처 역 쪽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조금씩 들어서는 모양이고 특히나 여기 발산역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발산역 인근으로 해서는 또 일회병원이 또 들어오게 돼 있죠. 대형 종합병원이. 그렇게 되면 이쪽 도로가 소위 말해서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한 대로가 되게 되는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쪽이 화면에 이쪽에 보이는 쪽이 발산역 쪽이고 이쪽이 이제 김포공항 가는 도로 쪽이고 이 도로는 8차선 왕복도로고요.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린 물건은 이 코너 상가 건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여기로 횡단보도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건너편으로 신세계 이마트 스타필드가 이렇게 들어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앞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들어오는 분들의 모든 사람들, 요 뒤쪽으로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죠. 이 대로가 마곡에서 가장 번화한 대로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봐도 여기는 마곡의 역사와 앞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돼도 이 지역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코너상가 건물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추천 물건의 인구, 입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동선까지도 잘 살펴봤습니다. 추천 물건의 위치와 주변 여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돈을 갖다 확보를 할 수 있냐가 사실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총 투자, 그러니까 분양 금액은 저희가 현재 예상하는 금액은 1억 1,900 정도인데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2억 1,000으로 놓고 본다면 네, 월세가 240 정도 거칠 걸로 예상이 되고 은행에 이제 대출을 깨야 되겠죠. 한 60%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자는 약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매달 1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순수익으로 확보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한 120 정도 확보를 하셨고 추가로 아까 이제 우체국 뭐 개인연금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빌라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부분 또는 이 부분 130만 원 정도로 한다면 200 정도 추가 확보 소위 말해서 요약하면 300만 원이 넘는 평생 월급을 저희가 확보를 해드린 거죠. 그중에서 또 투자 가치가 좋은 또 상가 물건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예전에 안 해보셨던 거라서 지금 현재도 이제 현장 답사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네, 아직은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문의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매일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평생 월급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재테크 상담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알찬 정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